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활용한 장기 투자와 노후 자금 마련 강의를 맡은 신한라이프의 정성환 부지점장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신한라이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재정 전문가 1%에 해당하는 전문가 그룹인 MDRT를 지금 10위에 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종신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매년 이제 책이 발간되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년 10개 그 단어를 이제 조합을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만드는 형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거 월 캐시라 그래서 총 10개 이제 이렇게 단어로 조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요 두 번째인 머니러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머니러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과거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부에 이제 모여가지고 금을 캐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은 돈을 마치 이제 그 서부 시대 그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돈을 빨리 모아서 내가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에 의해서 머니러시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니러시를 해결하기 위한 MZ 세대들의 결정은 뭐냐면 바로 이제 엔잡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본인들만의 이제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결정한 그 MZ 세대들이 이제 결정한 부분은 뭐냐면 투잡과 투자입니다. 최근에 유재석이나 뭐 이제 이런 연예인들이 유산슬이나 뭐 김다비와 같은 이 부캐로 본인들이 아닌 새로운 캐릭터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 MZ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야근을 안 하죠. 그래서 야근을 하지 않고 저녁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또 다른 부캐로의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음원을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반적인 QQQ가 아니라 TQQQ와 같은 그 나스닥 지수를 3배 레버리지하는 어떤 이런 ETF도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모주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2배 이상 수익을 먹는다라고 이제 작년에 트렌드가 생기면서 얼마 전에 이제 IPO를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의 전 국민이 다 공모를 했을 정도로 이런 투자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NFT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투자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최근 트렌드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빨리 은퇴를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 노후를 맞이하는 어떤 이런 파이어족에 대한 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장인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4명 중에 1명은 파이어족을 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잘 은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데요. 최근에 이제 노후 생활에 그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를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월 평균 226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26만 원이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50, 300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3층 구조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제 자금들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층 보장인 국민연금, 2층 보장인 퇴직연금, 3층 보장인 개인연금을 가지고 은퇴자금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국가에서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40년을 근로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소득 대체율 40% 정도를 이제 보장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대략 300만 원을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0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야 대략 한 1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적으로 10% 내외를 저희가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오랫동안 납입을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차액인 150만 원 정도는 바로 이제 개인들이 개인연금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그 개인연금을 충분히 준비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나라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초고령화로 진행되는 속도가 대한민국은 26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또 노인 자살률로 연결이 돼서 대한민국에 이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은퇴 시점이 됐을 때 좀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은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3등분을 보통 할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30세 정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30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모아놓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은퇴 시점부터 쓸 수 있는 이런 돈으로 이연시켜서 바로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연금을 분류하게 해 보면은 세제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이 있는데요. 세제 적격연금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을 얘기하는데,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회사별 이전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비적격연금 중에 투자형 이 변액보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투자 자산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개별 주식들이 있는데, 이 개별 주식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이제 펀드라고 하거든요. 국내 주식을 집중해서 이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중국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미국 주식형 펀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상품을 바로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변액보험 안에는 다양한 이제 펀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자산 배분을 하고 운용을 하면서 우리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 기준으로 다양한 이제 펀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펀드 라인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의 펀드는 보통 채권형 펀드라고 하고요. 저희가 안정성을 갖고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 펀드들은 중위험 중수익을 나타내는 펀드입니다. 그럼 그 외의 펀드들은 약간 공격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적절하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와 중위험 중수익, 그 다음에 안정형 펀드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펀드 관리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 국제 정세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장기화가 되는 과정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3일 정도 안에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또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다양한 이제 그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가는 한 번 정도는 이제 굉장히 출렁거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FOMC 회의에서 0.25%의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불안했었는데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악재가 이제 소멸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주가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는데요. 지금 곡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이제 곡창지대인데 이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밀이라든지 다른 식량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지진이 났었는데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르네사스라고 하는 반도체 공장이 지금 문을 닫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자동차 생산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유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오늘 다시 이제 그 배럴당 110달러 넘어가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왜 이제 선호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나라의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시면 2007년도에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2005년도에 다시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3,000포인트를 넘게 이제 찍었다가 작년 1년 내내 조정을 보이고 최근에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생각보단 잘 버티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형태로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들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노후자금과 같은 장기 자산을 마련하는 이런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적합한 투자 자산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 제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또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 보는 것이 이제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해서 출근을 하죠.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유튜브를 가끔 보고요. 인스타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주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줌을 이용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미팅을 할 때 줌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점심 때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그 디바이스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크게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바로 미국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깔려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기업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이 기업들이 속해 있는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가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변동률을 보게 되면 녹색이 상승한 거고 빨간색이 이제 하락한 건데 대부분 이제 초록색이죠. 3월 5일 기준이니까 장이 안 좋을 때 기준입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반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년 동안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30%에서 40% 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에 미국 주식형 2라고 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인베스코 QQQ라고 하는 ETF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QQQ라고 하는 ETF를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QQQ에 대해서는 미국 나스닥 100종목을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도 상위에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 가장 포지션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적 혜자가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QQ의 중장기 차트인데 계속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아랫부분에서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의 기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애플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했죠. 20년 전에 애플 샀더라면 어땠을까를 좀 보여주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주식 분할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하고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회사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1987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2005년도, 2014년도, 2020년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주식 분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총 224주를 갖고 있는 거고요. 가격으로 가치로는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개발한 M1 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조 회사 중에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자체 칩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M1 칩을 만든 것도 굉장히 대단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까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CPU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M1 울트라는 최근 아이패드나 이제 맥북에 탑재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 배터리 소모 때문에 항상 콘센트를 꽂아야 되는데 이 M1 울트라 칩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저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시총 2조 달러를 2020년 8월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43년 만에 2조 달러를 넘었다.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반 만에 3조 달러 돌파를 하였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성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잘 아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OS 중에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애플이나 기타 등등이 차지하는데 전 세계에서 90% 이상이 쓰고 있는 OS를 개발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서 이런 메타버스 세계를
또 구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이제 무거웠죠. 그러면서 성장하지 못한, 최근 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보이는 회사이기도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작년에 엄청난 순이익을 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의 대부분은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4분기 매출이 40%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아마존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힘든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거의 한 주당 3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을 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20대 1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구글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충전과 주행 거리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한번 충전하면 대략 500km 정도를 갈 수 있고, 이 500km를 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준비가 돼 있어서 장거리 운행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TA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이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테슬라가 그 소프트웨어를 차량으로 전송을 하면 각 차량이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차량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FSD라고 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인데,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 유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총 이제 4개의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몬트 기가팩토리랑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어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는 4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유럽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미국 회사가 들어가서 기가팩토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자동차 중심이라고 하는 독일에 들어가서, 독일의 어떤 심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량을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작년 4분기에 30만 8천 대를 생산을 했고요. 작년 1년 동안을 보게 되면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량을 생산을 하면서 그 전년 대비 거의 2배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급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2배 성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해 200만 대를 거의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차량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차량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떤 배터리 가격이 소비자로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데어 같은 신생 전기차들은 최근에 가격을 올린다 했다가 굉장히 애를 먹는 이제 상황들이 생겼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주문이 거의 폭주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이 가장 싼 차가 테슬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미국 주식과 관련된 변액보험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변액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펀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매크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 마지막으로는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너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비중을 늘려주시면 되시고요. 상승했다 그러면 좀 줄여주시면 되시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비중을 늘려주고,
상승하면 비중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펀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 안에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변액보험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일시납은 1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월납에 관련돼서는 1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인당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 과세가 22%가 있는데 이렇게 변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그 비과세 기간을 지키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 주식도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은퇴 자산을 쌓아가고 거기에 대한 비과세까지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구조 이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납입 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치해서 운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은퇴 시점부터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적게 받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 이후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현재 변액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드시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변액이 과연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을 제가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은퇴 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시납으로 이전했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편입 비율이 제한이 걸려 있는 상품이라면 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품들은 주식의 비중을 50%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70% 이상 넘기지 못한다, 이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편입 비율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이전을 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납입 여력이 있다면 계속 미국 주식에 있는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변액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를 고민하실 텐데 첫 번째는 변액보험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형 펀드, 바로 지금 말씀드린 QQQ와 같은 또는 SPY와 같은 패시브 펀드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MMF와 같은 일부 현금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의 편입 비율이 좀 자유로운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100%를 설정하고 싶다면 100%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80%나 50%로 제한되는 상품들은 그 안에서 또 비중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퇴자금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여유로운 그런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